버리는 법이자 세상 모든 일을 노조가 파업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는 그야말로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 이유로나 아무렇게나 노동쟁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신나간 법입니다. 그걸 대법원이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 법 연구에 딱지만 붙으면 하나같이 이렇게 판사질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니까 나라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이 전부 이념에 쩔어 있는 채로 쏟아져 나와요. 나라의 미래를 민변과 우리 법 연구회가 결정하고 있는 꼴이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대법관들이 하도 이 짓을 하면서 대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제정신인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좋은 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만큼 뼛속까지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법관이 표장사를 하고 하급심이 그런 대법원에 침을 뱉을 정도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함 사건, 잊을만 하면 음모론이 터져 나옵니다. 이 자꾸 최원일 천안함장을 향해 혼자 살고 부하 죽였다고 하는데 그날 최 함장이 천안함을 떠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죠. 최 함장이 마지막으로 천안함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이 논란 이제 매듭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최근 이 두 사람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이 논란에 불을 붙였지만 사실은 워낙 오래된 이 논란입니다. 자, 논란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확실한가? 자, 한쪽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그냥 몰아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북한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 두 번째, 천안함 함장이 정말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간 거냐, 부하들의 죽음에 천안함 함장의 책임이 있느냐, 이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미 당시 13년 전에 정부는요 무려 300페이지 보고서를 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진실 조사와 관련해서요. 이 내용 제가 300페이지 다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논란은, 그 정답을 찾아갈 그 논란은 바로 이 논란입니다. 과연 최원일 천안함장은 당시 천안함에서 무엇을 했고 언제 천안함을 떠났으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 2010년 3월 26일 그날 밤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천안함은요 해군 2함대 소속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령부가 있어요. 여기 소속의 포항급 초계함이 뭐냐면요 이 연안에 경계하는, 주로 경계를 하는 함이에요. 함정이에요. 자, 이 천안함은 1989년 그러니까 지금 한진중공업이 만들어서 해군에 줬고 해군이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21년간 운항을 하는 그런 이제 초계함입니다. 총 104명이 타고 있었죠. 21년간 바다를 누비던 이 천안함은요 3월 16일 사령부가 있는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출발합니다. 자, 와서 백령도에 옵니다. 자, 여기 이제 NLL이에요. 북방 한계선 LLL. 그러니까 여기는 남한, 여기는 북한. 그러니까 여기가 늘 이제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곳이죠. 자, 여기 이제 백령도에 있다가, 자, 3월 25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서해에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됩니다. 파도가 아주 높게 쳐요. 그래서 잠시 여기 대청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다가요. 3월 26일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6시에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날 다시 복귀를 합니다. 백령도 옆에 음영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영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적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이 음영구역에 이 천안함이 이제 정박을 합니다. 이제 경계를 서기 위해서죠. 북한에 대해서. 자, 8시 30분부터 그날 8시 30분부터 이제 경비를 시작을 하는데 아주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그래서 오후 8시에 이제 근무를 교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밤에 계속 경계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경계를 서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천안함 당시 모습인데 요게 104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29명이 이제 근무를 서고요. 밤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내려가서 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침실에서 잠도 자고 하는 아주 평온한 오후 8시입니다. 상황이에요. 자, 최원일 함장은요. 이 밤 야간 근무 전에 이렇게 함 내부를 다 순찰한 다음에 9시 5분경에 이 함장실로 들어옵니다. 함장실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봐요. 무슨 시스템이 있대요. 해군 지휘 통제 시스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인 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해군들이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뭐 이메일도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9시 22분 꽝 하는 충격과 함께 최원일 함장은 정신을 잃습니다. 자, 생존자 58명의 진술에 따르면 이 9시 22분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모르는 거예요. 지금 평온하게 지금 뭐 누구는 근무를 서고 있지만 누구는 이제 잠을 자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후미, 그러니까 이 천안함의 뒤쪽에 꽝 충격과 함께 꽝 소리를 들었고 정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동시에 배가 갑자기 우현 오른쪽으로 이렇게 쏙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을 잃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함장실에 책장이 이게 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던 책과 집기류가 쏟아지면서 거기에 맞은 최원희 함장이 정신을 잃은 거죠. 본인은 기억상 한 1, 2분 정도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마침 함장실 바로 앞이 통신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곳에 통신하는 곳이죠. 거기에 통신장인 허순행 상사가 허겁지겁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로 앞이 함장실이잖아요. 혹시나 해서 문을 두드려요. 함장님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기억을 잃고 있던 최원일 함장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네, 이 충돌과 함께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이 와서 이 CO2 소화기로 문을 막 때립니다. 문을 부셔요.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문이 그 앞에 엉망진창이 돼서 최원일 함장이 문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위에서 이 소화 호스를 이렇게 내려보내서 최원일 함장 몸에 이 소화 호스를 감고 위에서 대원들이 끌어올립니다. 자, 끌어올리면서 최원일 함장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함장이에요. 이제 지금 사고가 난 걸 알았어요. 본인이 이제 구출됩니다. 뭐라고 외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보고해! 함대에 보고해! 군대는 보고가 생명이잖아요. 보고해! 라고 외쳤고 대원들은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구조 요청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최원일 함장이 듣게 됩니다.